자, 이번에는 비제차 선형 연립방 정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똑같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예제를 보면은요, 얘가 비제차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상수항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수항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할까? 우선은 행렬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요. G가 상수텀입니다. 이걸 일단 풀으려면은 이전에 방정식 풀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제차해를 먼저 구하고 비제차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차 방정식 YH를 먼저 풀어보죠. 얘 풀으려고 하면은 YH를 X 익스포넨셜 람다 T로 놓고서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육각 계산을 해주면요. 얘가 2랑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고유 벡터 2에 대한, 그러니까 고유값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찾아보면은 이 식을 만족하니까 x는 1,1 하나 나오고요. 람다 2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해서 1,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따라서 제차해는 일단 얘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비제차 쪽을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똑같은 녀석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이랑 매개변수 변환법인데, 일단은 매개변수 변환법보다는 미정계수법을 더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비제차 선형 연립방정식 부분에서는 미정계수법을 먼저 다루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yp를 갖다가 일단 kt로 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있는 녀석이 익스포넨셜로 나왔고 앞에 있는 게 상수니까요. 자, 넣어보면은 한번 미분한 거 얘고요. 자, 요거는 yp를 직접 미분한 텀, 이쪽은 yp가 아까 봤었던 ay 플러스 g의 형태였으니까 거기에다 직접 넣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요. 요 식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익스포넨셜 t는 탈락했고요.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풀어보면은 요게 나오겠네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K1, K2 다 전개했고요. A에다가 K를 곱해준 게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K1과 K2를 갖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방정식 풀어보면은 K2가 6 나오고 K1은 그러면 3이 돼서요. K가 3,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YP가 3,6입니다. 따라서 Y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될 거 없죠? 자, 이게 미정계수법입니다. 한 개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엔 얘인데요. 식을 바꿔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우선은 제차 방정식부터 풀어봅니다. 고유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대한 고유 벡터 계산하면은 1, 1. 마이너스 4에 대한 거 계산을 하면은 1, 마이너스 1. 그럼 이걸 가지고서 제차 1번에 구했고, 이 상황에서 비제차 항을 갖다 구해야 되죠. 그래서 비제차 특수해를 갖다가 구할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됐냐? 여기에서 구하려고 봤더니
아까처럼 yp 이퀄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더니요. 얘랑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고민의 근거는 중근 쪽이야. 그쪽으로 끌고 가서 보면은 결국 중근이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 yp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어야 되겠죠. 요 앞에는 C0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C0랑 K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자, 항상 하듯이 넣고 양쪽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yp 프라임 구하고요. 그 다음에 yp 프라임이 a, y 플러스 g 이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돼요. 자, 이걸 이퀄로 놓고 풀을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짜잔 하고 나온 녀석이요. 마이너스 2C0X랑 C0A랑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죠. 목적은 둘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이퀄이거든요. 왜 이퀄이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있는 요 2 있죠? 요 2가 요 A에 대한 고유값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 2가 고유값인 요 녀석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요렇게 나와요. 자, 일단 이거 없어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는 탈락시킨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전개를 해서 찾아보면요. 우리 아까 C0랑 K1, K2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상황에서 K1, K2는 얘가 됩니다. 이때 지금 같은 게 둘이 더하면은 C0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나오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 얘랑 얘가 정확히는 A와 마이너스 2가 고유값 관계에 있잖아요. A에 대한 고유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K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넘겨서 K가 붙어있는 텀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같아야지 됩니다. A 플러스 2가 역행렬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윗줄과 아랫줄이 상수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K1, K2를 싸그리 없애고 C0만 남게끔 되는 방정식이 항상 유도가 돼요. 그럼 이제 C0는 2고요. C0가 2면은 집어넣고 나면은 뭐 어느 쪽이든 나오겠죠. K2가 K1 플러스 8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일단 Y2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K1은 임의의 상수죠. 자, 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까? 자, 얘는 K1 더하기 0,8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분해된 겁니다. 자, 그럼 y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로 yh에다가 yp 넣은 건데 이러고 나서 이제 중복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없애야 되겠죠. 우선 얘요.
C1도 임의의 상수고 K1도 임의의 상수니까 둘이 중복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놓고 풀긴 했지만은 기억해둬야 될 거는, 자, 이 경우에도 제차인데 겹칠 때도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된다. 달라지는 거, 중근일당 달라지는 거, 요거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미정계수법을 연습을 해볼 건데요. 4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YP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YP 잡는 걸 연습을 할 거고요. 이 4문제 여러분들 보실 때 요거 우리가 조금 전에 푸른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앞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뭐 제가 얼마 준다가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한 10초 정도 묵음 처리를 할 건데요. 그동안 정지해 놓으시고서 문제를 푸른 다음에 풀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얘가 겹치질 않으니까 일단 10코사인 t가 있으면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한 개 있으면은 2개를 한꺼번에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p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네요. 자, 이거는 x제곱이 있네요. x제곱이 있으면은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있어야 되죠. 정말 어마무시하게 미지수가 6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단 쉽게 풀립니다. 자, 이 경우요. t랑 익스포넨셜 t가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못하니까 t에 대해서 하나 만들고 익스포넨셜 t에 대해서 또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익스포넨셜 t의 앞쪽에 상수 붙이는 거, 뒤쪽에 붙이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익스포넨셜 t 여기 u1, u2 같은 경우에 이게 상수가 되는 거죠. 지금 다 상수 쓴 겁니다. 함수라고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상수입니다. 자, 마지막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가 겹치죠.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돼요. 앞에 겹친 녀석이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에 대해서 찾으려고 한 게 요거고, t에 대해서 찾으려고 한 게 요거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건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비제차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미정계수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정계수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요. 매개변수 변환법은 강의 자료들을 갖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성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었는데, 자, 오늘 출석 과제는 여러분들 3개를 풀었죠.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1페이지에서 우리가 고유값 계산하는 거 연습 문제를 풀었었고요. 17페이지에서 제차 방정식인데 중근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23페이지에서 미정계수법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연습 문제로 풀어봤는데, 요 3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